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렸던 일본 경제. 그런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한때 좀비라고까지 불렸던 일본의 낡은 기업들이 이 AI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반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본 경제하면 딱 이런 이미지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잃어버린 30년, 비효율적인 좀비 기업들만 가득한 곳.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좀비라고 놀림받던 기업들 때문에 지금 월스트리트가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중심에 헤일로 트레이드라는 새로운 투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 게임 이름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거 완전 구식이라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었네? 하는 뭐 그런 대반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헤일로 트레이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장이나 설비 같은 무거운 자산을 가졌는가. 둘째, 그 자산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낡거나 쓸모 없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낮은 노후화 특성을 가졌는가. 사실 과거에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비효율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아는 AI, 뭐 챗GPT 같은 거요. 이게 그냥 번쩍이는 코드, 소프트웨어만으로 돌아갈까요? 당연히 아니죠. AI라는 이 거대한 엔진을 돌리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고 또 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어야 해요. 수백만 개의 반도체 칩, 그걸 담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드는 아주 정밀한 기계와 특수 소재들, 이게 다 있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들의 낡은 공장을 보면서 에이, 저거 덩치만 큰 비효율적인 좀비 아니야? 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AI 혁명의 시대가 오니까 바로 그 낡은 공장과 설비들이 AI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죠. 진짜 드라마틱한 반전 아닌가요? 자, 이 놀라운 변화를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단점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최대 강점이 됐는지 이 숫자를 보시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요, 평균 1.5개 산업에만 집중해요. 한 우물만 깊게 파는 이른바 전문화 전략이죠. 그런데 일본 기업들을 보면 평균 2.3개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훨씬 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다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 다각화를 두고 이것저것 다 손대는 문어발식 경영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엄청 비판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처럼 공급망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어떨까요? 오히려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니까 위기에 더 잘 버티는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완전히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한 과목만 잘하는 전교 1등이 최고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 다 같이 무인도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불도 피우고 집도 짓고 사냥도 할 줄 아는 만능 제주꾼이 살아남지 않겠어요? 지금 글로벌 경제가 딱 그 무인도 같은 상황이고 일본의 다각화된 기업들이 바로 그 만능 제주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이 AI 시대에 숨은 지배자 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AI 하드웨어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미쓰이 금속, 니토보, 도화 이런 기업들 이름 좀 낯설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회사들이 없으면 엔비디아의 그 최첨단 AI 칩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칩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아주 정밀한 핵심 소재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왜 이걸 못 따라 할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돈만 막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기술 하나만 파고들면서 쌓아온 일종의 장인 정신의 산물인 거죠. 이게 바로 지금 AI 시대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술 장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가 세계 최고의 AI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데이터 센터를 막 지으려고 보니까 어라? 전력을 공급할 가스 터빈이나 정밀 부품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손을 벌릴까요?
맞습니다. 바로 30년 동안 구식이라고 놀렸던 일본의 기계, 부품 회사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제의 패배자가 오늘의 승자가 되는 이 헤일로 트레이드 현상.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걸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아마 이걸 겁니다. 시장의 유행은 영원하지 않고 계속 돌고 돈다는 사실. 어제까지 쓸모없다고 조롱받던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헤일로 트레이드 역시 그냥 또 하나의 유행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 AI 열풍이 거품으로 끝나버리거나 세상이 다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이 후광 효과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겠죠. 항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전번 저건 낡았어, 구식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게 정말로 그냥 쓸모없는 건지 아니면 시대가 바뀌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산인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 이게 진짜 고수의 눈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또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단지 낡고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는 건 없나요? 어쩌면 그 안에 미래를 바꿀 어마어마한 가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